일단 그러면은 카페24 페이지를 좀 열어주세요. 디자인 관리에 디자인 수정해서 들어가면 저번에 우리 수정하고 있는 쇼핑몰로 들어와졌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번에는 메인 이미지랑 추천 상품 간의 간격을 보시면 메인 이미지가 있고 추천 상품이 있는데 간격이 너무 바짝 붙어 있어서 이 간격을 띄우고 싶을 때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드 창에서 추천 상품 모듈이 선택되면 CSS를 불러오는 코드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은 이렇게 파일 열기라는 게 떠요. 그래서 리스트 메인 1.css 옆에 파일 열기를 눌러주시면 그 추천 상품에 CSS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진 값이 있죠. 여기서 수정을 할게요. 지금 보니까 메뉴가 완전 똑같지가 않네요. 그쵸? 에디트 메뉴가.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수정하는 걸로 하고, 지금 마진 값이 지금 적혀 있는 게 위에를 22픽셀만큼 띄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적혀 있는 0이 오른쪽하고 왼쪽을 말하는 거고, 세 번째 적혀 있는 0은 아래쪽을 말해요. 그래서 이 여백을 내가 어느 정도를 줄지는 여기서 설정하면 되는데, 이 마진의 값을 50으로 맞추게 된다면 추천 상품 위에 이제 메인하고 추천 상품 사이의 거리를 50픽셀 정도 띄겠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장을 하시고 미리 보기로 보시면은 메인하고 추천 상품 사이가 50 정도 띄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얘가 지금 나타났고 여기 추천 상품과의 사이가 많이 띄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수치를 조절해서 여백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자, 180페이지 마진 속성에 대해서 보면은 CSS에서 외부 여백을 적용해주는 그런 속성인데 div 마진 20픽셀이라고 적은 건 위아래 오른쪽 아래쪽 모두 다 위아래 오른쪽 왼쪽 모두 다 20픽셀 정도 띄어라 이런 뜻이 되고요. div 마진 20픽셀 그 다음 0은 위아래는 20을 주고 오른쪽 왼쪽은 0을 줘라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마진 값을 20, 0, 10 이렇게 적은 경우는 위는 20을 주고 오른쪽하고 왼쪽은 0을 주고 아래를 10만큼 띄어라 이런 얘기가 되고요. 만약에 마진 20픽셀, 0, 4픽셀, 10픽셀 이렇게 넣는다면 위는 20픽셀, 오른쪽은 0, 아래는 4픽셀, 왼쪽은 10픽셀만큼 띄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부 여백을 조절하고자 할 때 디자인에서 해당 그 디자인을 눌러보시면 나오는 CSS의 파일 열기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진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가 지금 50, 0, 0이라고 한다면 요걸 딱 봤을 때 위에만 지금 50을 띄었고 오른쪽하고 왼쪽 그리고 아래쪽은 0을 줬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81페이지 CSS로 배너 간격 조절하기 부분인데
예전에 우리가 왼쪽에 추가했었던 배너의 간격이 있었죠? 자, 그러면 잠깐 그 에디터를 좀 봐야겠네요. 팝업 창을 저번에 괜히 달아가지고 계속 뜨니까 불편하다. 자, 이 부분인데 내가 여기 배너를 클릭을 하면은 그 배너랑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서 나와요. 이 부분에 지금 배너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이 세 개의 배너에 내가 여백을 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세 개? 우리 두 개만 넣었는데 왜 세 개가 되죠? 아, 아이프레임까지 세 개. 자, 여기 세 개의 배너에다가 여백을 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 배너 코드를 div로 묶을게요. 요 앞에다가 묶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프레임보다 앞에다가 꺽쇠 div 클래스는 left bn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div가 요 끝에서 끝나니까 꺽쇠 div 이렇게 div절을 마감 지을게요.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div가 만들어진 거고, 얘를 저장. 그러면 이대로 일단 저장이 됐어요. 화면상으로는 바뀐 게 없을 거고, 다만 여기 있는 요 세 개의 버튼 있었잖아요. 요 부분만 우리가 div라는 걸로 묶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통 레이아웃으로 갈게요. 전체 화면 보기에서 레이아웃, 기본 레이아웃에 공통 레이아웃을 따다. 이러면 공통 레이아웃으로 들어왔고, 지금 유저 커스텀이라는 게 있나요? 유저 커스텀이 없지, 여기는? 없죠? 없으면 여기 이번에 common.css를 열으라고 하네요.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 있는 디자인마다 설정한 게 다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common.css 여기서 열어서 작업하겠습니다. 파일 열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 구문을 더 적어주시면 돼요. 맨 밑에다 적을까요? 일단 요쯤에다가 점 아까 이름을 줬던 left 언더바 bnp 그래서 패딩 20픽셀 0 이렇게 닫고 저장. 자, 레프트 버튼이라는 모양을 이제 만들어서 넣었잖아요. 그러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까 여기가 바짝 붙어 있었다면 지금 뚝뚝 떨어져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내가 원하는 정도로 여백을 패딩을 주는 게 가능해요. 자, 디자인 관리에 쇼핑몰 환경 설정. 사람들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해가지 못하도록 만들려면 마우스 우클릭 방지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 키보드 마우스라는 경로에 보시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사용함으로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사용 안함을 누르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눌렀을 때 클릭이 안 되게 하겠다, 이런 게 되겠죠. 마우스 드래그 기능도 이 책에서는 사용 안함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우스 키보드 설정을 맞춰주시고 저장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정을 저장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내 쇼핑몰에 왔을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를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트로라는 것을 좀 볼 건데요. 인트로란 쇼핑몰에 들어가기 전에 다리 역할 또는 인증 역할을 하는 페이지를 인트로라고 해요. 그래서 인트로를 사용하겠다 설정을 해보면 보통 이제 회원 전용 그런 채널이거나 할 때 이렇게 인트로를 달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디자인 관리에 디자인 기능 설정해 보시면 인트로 화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용 안함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이 인트로를 사용함을 누르게 된다면 회원 전용 인트로, 성인 전용 인트로 이런 값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회원 전용 쇼핑몰을 만든다 라고 하면 회원 전용 인트로를 달겠죠. 자, 회원 전용 인트로는 회원 인증을 해야 접속할 수 있는 인트로로, 보통은 이제 사업자 회원만을 받는다든지 폐쇄몰을 만들 때 회원 전용 인트로를 하게끔 하고요. 성인 전용 본인 인증 인트로 같은 경우는 성인 인증을 해서 들어가는 페이지일 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어쨌든 내가 이 인트로를 적용하겠다 하면 저장을 누르시면은 인트로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열어보면은 지금은 창이 이렇게 뜨는데요.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뜬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경우는 로그아웃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회원 전용 쇼핑몰입니다 라고 해서 인트로 페이지가 먼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회원 전용 쇼핑몰 만드는 인트로 한번 설명드렸고요. 186페이지에는 팝업 등록이 나옵니다. 이 팝업은 사실 저번에 에디봇 디자인에서 설명드렸던 부분과 같은데, 한번 팝업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쇼핑몰에 공지사항이 있을 때 고객한테 알리기 위한 부분이 팝업이라고 하죠. 팝업을 달고자 할 때는 디자인 관리에 디자인 기능 설정에 보시면은 팝업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 로그아웃을 했어서 이게 이렇게 떴네요. 다시 로그인 했어요. 디자인 관리에 디자인 기능 설정, 팝업 설정을 누르게 되면 팝업을 집어넣을 수 있는 목록이 뜹니다. 그럼 내가 팝업을 만들고자 할 때 팝업 등록을 눌러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진행 여부는 지금은 진행으로 이렇게 맞춰주시고, 쇼핑몰 디자인은 어디 뜰 거냐, 그러면 지금 제가 해놓은 게 지금 기본 디자인이면 기본 디자인에, 아니면 기본 디자인 1이면 기본 디자인 1에 이렇게 디자인을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팝업 표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간을 설정을 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팝업이 뜨게 할 것인지. 여기는 이제 달력복인데 누르면 이렇게 달력이 나와요. 그럼 4월 11일 9시서부터 4월 12일 9시까지 보이게 하겠다. 그 다음에 팝업 표시 위치인데, 보통 이제 이거는 이제 좌표를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X좌표를 몇 픽셀, Y좌표를 몇 픽셀 이렇게 좌표를 설정하게 돼 있는데, 아예 처음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 거면 50에 50 픽셀도 괜찮습니다. 일단 그대로 놓고 이용해 볼게요. 책에선 좀 바꿨네요. 우리도 바꿀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화면의 표시 위치를 이건 그대로 놓은 거 맞네. 50에 50 픽셀로 놨죠, 화면에서. 그 다음에 지금 웹페이지별 선택으로 해가지고 선택할 웹페이지를 여기서 이제 골라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보통 index.html은 처음 쇼핑몰을 열었을 때 페이지고요.
내가 만약에 추가를 해서 인덱스 말고 다른 게시판에서 열리게 하겠다. 그러면 그 게시판에서 열리는 팝업 창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로그인 한 후에 쿠폰이 발급됐다라는 쿠폰 발급 알림도 만들 수가 있죠. 자, 일단 팝업창 디자인을 하러 좀 볼게요. 레이어 팝업과 윈도우 팝업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레이어 팝업을 골랐는데 브라우저 위에 레이어처럼 띄워지는 팝업이 바로 레이어 팝업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쇼핑몰에서 자주 쓰는 팝업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팝업이라는 건 새 창으로 페이지처럼 띄우는 팝업이 윈도우 팝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팝업 차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레이어 팝업을 쓰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 밑에가 가로 세로, 즉 팝업 이미지의 크기를 입력하는 란이 되겠고 창 닫기 방법은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또는 다시 열지 않음 중에 고를 수 있어요. 그리고 팝업창 내용 등록 방법에서는 샘플 팝업 이용하여 만들기를 체크하시면 샘플 팝업을 골라서 체크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직접 만든 팝업이라면 HTML로 새 페이지를 만들어서 팝업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팝업 내용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만약 직접 만든 팝업의 경우는 이제 상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만드시는 거다라고 하죠. 이렇게 팝업 제목이랑 샘플 팝업에서는 이렇게 팝업 메뉴가 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더 많은 내용 삽입 있죠?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다 이미지를 삽입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클릭해서 예제는 우리 팝업 1이라는 배너 이미지 있죠? 요거 선택하고 열기 해주세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이렇게 팝업 내용에 들어왔어요. 정렬은 왼쪽 정렬해 놓은 게 지금 화면의 상태니까 이렇게 한번 맞춰 보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은 창닫기 디자인이 있는데요. 창닫기 디자인에서 기본 디자인 사용을 해보면 이렇게 오늘 하루 열지 않은 닫기 이런 창이 이렇게 뜬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세 디자인은 이 부분의 배경 색깔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문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다 됐으면은 저장. 팝업 제목을 안 적었네요. 제목 적을게요. 책에서는 뭐라고 적었나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딱히 안 적었는데 그냥 팝업 테스트라고 적을게요. 저는 팝업 테스트 하고 저장 누르면은 얘가 이제 저장이 돼서 팝업 테스트라고 만들었어요. 지금 4월 11일부터 저는 4월 12일까지 넣기로 했으니까 아마 쇼핑몰 가보면 팝업이 뜨겠죠? 저 팝업이 먼저 뜨네. 기본 디자인 1이 아니고 디자인이 기본 디자인이었구나. 팝업이 다른 데 들어갔네요. 잠깐만요. 이거를 들어가서 기본 디자인으로 바꿔놓고 저장. 이렇게 기본 디자인에 팝업 창이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팝업 뜬 거 확인하시고는 팝업 링크를 걸어 볼게요. 이 팝업은 지금 눌렀을 때 아무데로 연결이 되지 않지만 링크를 걸면 여기를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게 해줄 수가 있어요.